1월도 벌써 중반이 다 되어 갑니다. 과학기술계도 분야별로 올해 예산을 수립하고 운영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 시간에는 올해 과학기술 분야의 살림이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서 과학기술계가 특히 주목해야 될 법안이 있다고요? 네, 지난해 말 12월 29일이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은. 네. 그때 이제 과학기술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하나가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고 또 하나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개정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핵심만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과학기술 정책의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이 두 개 회의는 대통령께서 의장인 그 회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신 국가과학기술심의라는 또 심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위원회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그걸 이제 헌법에 기초를 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합쳤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일원화시키는 뭐 그런 측면이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져서 아마 4월 초에 4월경에 이제 정식 출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원화를 해서 좀 더 추진력 있게 과학기술의 그렇습니다.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R&D 예비 타당성을 권한을 네.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주요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내용이 지금까지 이제 R&D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조사를 기획재정부가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거고요. 예.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보면은 연구개발 예산은 이제 과기부가 하지만 또 경상비나 인건비를 기재부가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걸 좀- 이번에 일로 네. 이관시켰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굉장히 힘이 실리고 네. 지금 혁신본부에서는 이제 국가 전체 과학기술 예산에 대한 종합조정 배분도 하고 이번에 이제 총 사업비 500억 이상 또 정부 재정 3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한 예타 권한도 가져오기 때문에 예. 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과학기술 특성을 감안해서 아마 잘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 R&D 추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뭐 그렇겠습니다. 네. 네, 약간의 수건사항 힘도 한 가지가 실리고. 네. 해결된 것처럼 보여서 다행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투자 규모가 어떤지도 살펴봐야겠죠. 올해 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 얼마나 되나요? 네, 금년도 지금 총 과학기술 예산이 19조 6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429조거든요. 그러니까 429조 대비 한 4.6%. 네. 전년 대비 한 0.9% 증가한 건데요. 네. 어려운 나라 살림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뭐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과학기술 투자 수요가 아주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각종 뭐 제조업 경제적 강화 외에도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뭐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아마 이런 투자는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정부가 지금 금년에 19조 6천억이라는 돈이 전체 과학기술 투자 그의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5%를 민간이 담당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민간 정부 부담 비율이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많이 예, 말씀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제 최근에 과학기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부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정부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20조 정도가 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네. 과학기술계에 쓰여질 예정인데 어떻게 쓰여질까요? 이게 과학기술 예산 19조 6천억 이 돈이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과학기술통신부 외에도 뭐 산업부라든가 중소기업 벤처부라든가 한 20개 부처가 과학기술 R&D를 해요. 네. 그 이유는 그만큼 모든 분야 발전에 이제는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금 정부 출연연 육성 지원이라든가 기초연구 지원이라든가 뭐 거대과학이라든가 네. 이런 쪽을 주로 담당을 ICT도 포함해서 담당하고 예. 있고요. 각 부처는 소관 해당 분야에 대한
R&D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이제 투자 방향 전체를 보면은 왜 지난주 화요일 날 과학기술 회관에서 그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가 있었거든요. 네, 신년에 있었죠. 그때 그 이낙연 총리께서 오셔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잘 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기초연구 투자 확대하는 문제, 예. 두 번째가 규제 혁파하는 네. 문제, 세 번째가 과학기술 인프라 투자, 네 번째가 인력 양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 크게 볼 때는 그렇고 각 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R&D 투자 계획은 지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2018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서는 아마 거기 참여해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법안도 어느 정도 개정이 됐고요. 네. 예산도 확정이 됐고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기관장 인사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요. 기관장 인사 중요하지요. 네. 사실은 뭐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국가 경쟁력 또 미래의 어떤 거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기관장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네. 또 탁월한 경영반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 이 정파나 뭐 이해를 떠나서 그런 분을 선택해서 지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너무 공백 기간이 길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관 경영에 많은 장애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공백이 있는 기관장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28개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한 8개 기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적임자를 찾기 위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씩 더 좀 스피드업해서 공백 기간을 최소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올해 과학기술계 이런 것들은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덕담 함께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거 해주실까요? 금년에 사실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5년간 추진해야 될 과학기술 모든 정책 방향을 담은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 이제 시작되고요. 금년에 시작해서 2022년까지 가게 되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자문회의도 이제 새롭게 4월달에 출범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왜 처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되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여기저기 보시면은 약방의 감초처럼 지금 거론되는 게 규제 혁파입니다. 예, 맞아요. 규제 혁파 문제가 사실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도전을 해서 서로 양보할 것 양보하고 그래서 규제 혁파돼서 신기술 신산업들이 바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런 말씀해주신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서 네. 앞으로 올해도 좀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많이 창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올 한 해 국가 과학기술 살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